네,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이제 우리가 조건문 같은 경우는 if하고 스위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반복 같은 경우는 이제 while하고 for가 있었죠. 이런 그 구문들을 사용하면서 이제 여태까지는 얘네들을 각각 살펴봤었는데요. 얘네들의 특징이 전부 이제 코드 블록을 만들어낸다라는 특징이 있죠. 이 블록 안에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었던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구문들 간에도 서로 포함 관계가 가능해져요. 예를 들면은 if 그 다음에 스위치 약자로 쓸게요. 그 다음에 while for가 있다. 또 if 스위치 while for가 있다. 그러면 if문 안에 if문 안에 스위치, if 안에 while, if 안에 for. if라고 한 요 블록 안에 이 안에서 또 for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문들이 다채로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위치문 안에도 if문, 스위치문, while문, for문. 그 다음에 while문 안에도 if문, 스위치문, while문, for문. for문 안에도 if, 스위치, while, if, for문. 이런 식으로 서로 중첩이 돼요. 이거를 이중으로만 넣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이 안에 또 다른 애들 또 들어갈 수 있고요.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블록 안에 블록들이 계속해서 중첩됩니다. 근데 이 패턴을 모두 다 보실 필요는 없고요. if문하고 for문에만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버리셔도 돼요. 개별적인 구문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제가 계속해서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뭐냐면은 if문하고 스위치문은 서로 호환이 된다예요. 그럼 둘 중에 편한 걸 쓰시면 돼요. while문하고 for문도 서로 호환이 된다예요. 여기서 서로 편한 걸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은 if문하고 for문을 더 많이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조합되는 패턴들을 좀 살펴볼 거예요. 이를테면은 전 단원에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전에요. 일단은 변수의 유효성 범위. 어떤 책들 같은 경우는 변수의 스코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미 일부 내용들은 앞에서 아름아름 소개가 됐었어요. 박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랑 렛 키워드로 선언된 변수 혹은 콘스트로 선언된 상수, 얘네들이 이제 변수의 그 범위가 좀 달라요. 그리고 포문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고요. 포문뿐만 아니라 이제 while문도 마찬가지겠죠. 텍스트를 보는 것보다 이거는 코드를 직접 보시는 게 더 나으니까 코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주의하실 게 지금 5단원의 1번 예제는요, 중간중간에 일부러 에러가 나는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에러입니다 라는 걸 알려드리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전체를 다 실행을 하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40번째 줄에서 이렇게 에러가 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럼 자바스크립트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마찬가지인데 멀쩡히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면 거기서 다 때려칩니다. 거기서 더 이상 진행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제는요, 이렇게 주석으로 제가 이렇게 넘버링을 걸었잖아요. 요만큼씩 드래그를 해서 실행을 하세요. 그래야 만약에 지금 아까 40번째 줄에서 에러가 났었죠?
여기서 에러가 나더라도 다음 블록 실행 결과를 보려면 여기만 드래그하면 또 여기만 실행이 되니까요. 자, 먼저 바라고 하는 키워드로 변수를 선언할 때예요. 조건문 안에서 지금 변수가 만들어지고 있죠. 근데 이 조건을 보면은 이 if문이 실행이 되나요? 거짓이잖아요. 실행이 안 되죠? 그럼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죠.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럼 여기를 출력할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num1이라는 변수는 있나요? 없나요? 없는 애죠. 그러니까 정의되지 않은 변수를 출력하려고 들기 때문에 여기서는 undefined가 돼요. 자바스크립트는 num1이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출력하세요 라고 하면 이게 뭔데요? 라고 하면서 undefined를 출력을 해요. 자, 밑에는요. 조건이 참이니까 이 if문은 실행을 하겠죠. 그럼 num2라는 변수를 만든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블록 밖에서 num2를 출력하면은 여전히 100이 출력이 돼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블록 밖에서 일단 여기 블록 안은 출력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블록 밖에서 undefined, 그리고 블록 안에서 num2, 블록 밖에서 num2. 자, 보시다시피 바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서 변수를 만들 때는 블록 안에 있을 때, 블록 밖에서 변수 만든 거는 블록 안으로 다 들어가요. 뭐로 만들던 간에. 근데 바라는 키워드는 그 블록의 실행 여부에 따라서 블록 밖에서 인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갈려요. 그때그때 케바케라고요. 프로그래밍 공부할 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이럴 때는 저렇게 이렇게 동작하고 또 다를 때는 저렇게 동작한다. 이게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공부하기 되게 어려워요. 그냥 다 통일해서 그냥 한 가지로 통일해서 외우는 게 더 편해요. 자, 이번엔요. num3입니다. 자, num3가 100이라고 이제 렛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다음에 자기보다 훨씬 안쪽에 있는 블록으로 침투를 해요. 블록 밖에 있는 변수는 블록 안쪽으로 렛으로 만들건 바로 만들건 다 들어가요. 자, 그럼 num4는요. 100 더하기 100이니까 200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200이라고 출력이 되겠네요. 조건 참이니까 여기 실행했을 거 아니에요. 아까 바 같은 경우는 if문이 실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블록 밖에서 인식할 수 있었죠. 근데 let은요, 실행이 되거나 안 되건 무조건 블록 밖을 못 나와요. if문이 실행이 되건 안 되건 let으로 만든 변수는 무조건 블록 밖을 못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는 에러가 나요. 자, 블록 밖에서 num4를 출력할 때 에러가 났죠? 자, num4 is not defined. num4라는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블록 밖에서는 블록 안에서 만든 변수 자체가 정의됐다라는 사실도 몰라요. 제 생각에는 이런 경우에는 얘를 못 쓰고 이런 경우에는 얘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나눠서 기억하는 것보다는 얘는 무조건 못 나온다라고 한 가지 경우로 압축해서 기억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반은 그냥 버리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를 제외한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이 규칙이에요. 자, 이번엔 포문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초기식에서 바로 변수를 만들면 포문 바깥에서 이 i 값이 살아있어요.
근데 let으로 변수를 만들면 폼은 밖으로 변수가 못 나와요. 그래서 폼은 밖에서 J를 출력하면은 얘는 없는 변수로 나와요. 포문의 초기식에서 만드는 변수는 이 포문 블록에 속한 것으로 봅니다. 바로 만들면은 반복문 밖에서 i 값이 출력이 돼요. 근데 let으로 만들면 반복문 밖에서 이 변수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제일 황당한 건데요. 자, 변수를 사용한다라는 거는 항상 선언을 먼저 한 다음에 할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순서가 바뀐 거죠. 말도 안 되는 코드예요, 이거. 이게 왜 말이 안 됩니까? 라는 거를 말씀드리려면은 사실 자바스크립트로는 설명이 안 돼요. C 언어 같은 거를 공부하면 이제 컴퓨터의 메모리 구조까지도 같이 공부를 하거든요. 자바스크립트가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좀 더 쉽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하드웨어 구조를 몰라도 돼요. 근데 전공생들이 공부하는 C 언어나 자바 같은 언어는 하드웨어 구조를 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가 기존의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몇십 배는 더 쉽다는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어쨌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코드예요. 실행하면 당연히 에러 나요. 왜냐면 cannot access x before initialization. 초기화가 되기 전에 x에 접근할 수 없대잖아요. 선언이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바퀴워드는 그딴 규칙을 다 무시해요. 이게 먹혀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하드웨어 구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말도 안 되는 코드를 실행하기 때문에 옛날 자바스크립트가 그렇게 무시를 당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자바스크립트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보다 훨씬 더 컴퓨터를 많이 괴롭히거든요. 컴퓨터의 자원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컴퓨터의 자원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은 코드를 실행했을 때 프로그래밍 언어 종류에 따라서 실행 속도가 현저하게 느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자바스크립트는 프로그래밍 언어 취급도 못 받았었어요. 그게 2015년도부터 이제 자바스크립트가 각성을 하기 시작을 한 거고요. 자, 요 예제의 결론입니다. 바퀴워드는 앞으로 예제에 나오더라도 그냥 강사님이 그냥 실수였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세요. 다는 없는 셈 치세요. 무조건 let으로 쓰세요. 자, 요거 예제 하나만 정리하시면 되겠죠? 요거 하나만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